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Semi-VL, Semi-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with Vision Language Guidance라는 논문이며 24년 2월 현재 Semi-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의 각종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 리뷰에 이미지 처리팀 강인아, 김수용, 김태수, 김태훈, 김현진, 류채은, 안가영, 장보와 황장훈님께서 함께 준비를 해주셨고 저는 발표자 안종식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논문의 태스크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두 분야는 객체 단위로 분할하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클래스 단위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오늘 논문의 주제는 이 둘 중에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논문입니다. 또한 오늘 논문은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어노테이션 페어셋 환경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슈퍼바이드 러닝과 다르게 많은 양의 이미지와 적은 양의 어노테이션으로 학습해서 태스크를 해결하는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본 논문의 세미-VL 인투이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C 유니매치는 이전에 세미 슈퍼바이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소타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는 잘 찾지만 보트를 체어로 잘못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D는 비전 랭귀지 모델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클립 모델입니다. 클립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댄스 클립이라는 논문의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보트는 잘 찾았지만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는 매우 좀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투이션으로 본 논문에서는 높은 마스크 퀄리티의 기존의 소타 방법과 세멘틱 인포메이션이 풍부한 비전 랭귀지 모델을 잘 조합해서 소타를 달성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한 부분은 세멘틱 인포메이션이 풍부한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파셜 파인 튜닝은 파라메트릭 이피션트 파인 튜닝, PEFT라고 불리는 기법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 시 기존 클립이 가지는 세멘틱 인포메이션을 잊고 오버피팅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랭귀지 가이디드 디코더입니다. 비전 랭귀지 모델인 클립은 프리트레인 모델로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디코더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디코더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랭귀지 가이디드 디코더를 설계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댄스 클립 가이던스인데 이 역시 비전 랭귀지 모델의 이미지로만 오버피팅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프로즌 클립 모델을 기반으로 가이던스를 주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클래스 데피니션입니다. 사람이 라벨링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라벨링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있는 사람은 라이더로 구분해야 될지 페데스트리안을 구분해야 될지는 특정 데이터셋 기준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없고 간혹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할 때 클래스 바운더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랭귀지 가이던스로 주어서 모델이 클래스 바운더리를 결정하는데 도움되도록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릴레이티드 웍스입니다. 릴레이티드 웍스는 몇 가지 필요한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비스포와이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기존의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벤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기반으로 언라벨드 이미지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컨시스턴시 러닝의 높은 성능으로 거의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컨시스턴시 러닝을 이용한 셀프 트레이닝 메서드입니다. 본 논문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라벨 이미지는 슈퍼바이즈드로 학습, 언라벨 이미지는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가 결국에는 같은 클래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두 결과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컨시스턴시 러닝의 방법입니다. 이전에 소타인 유니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좀 다양하게 했는데요.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과 피처 레벨의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컨시스턴시 러닝을 수행한 논문입니다. 세 번째는 클립입니다. 클립은 세비스포와이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논문은 아니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하기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기반으로 두 모달리티 사이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하는 논문입니다. 이러한 학습을 위해 특정 클래스의 검색을 통해 나오는 이미지들을 수집해서 대량의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백본 이미지에다가 리니어 레이어를 붙여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계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리니어 레이어에 결정된 크기가 클래시피케이션의 클래스 개수로 딱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립에서는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오는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나오는 이미지 임베딩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 없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서드입니다. 먼저 클립에서 학습된 프리트레인 클립의 모델에서 이미지 인코더 부분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것은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클립의 높은 세맨틱 정보 활용 능력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입니다. 이 방식은 릴레이트 웍시에서 설명드린 대로 셀프 트레이닝의 메서드로서 이전 이미지 베이스 세미 슈퍼바이즈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의 소타인 유니매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라벨 이미지는 픽셀와이즈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로 언라벨 이미지를 이용해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만듭니다.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컬러 지터와 랜덤 그레이 스케일, 블러, 그다음에 컴믹스를 이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며 수행합니다. 그래서 본 이미지에다가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인코더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본 이미지는 피처 레벨의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해서 총 4개의 프리딕션 마스크를 생성을 합니다. 피처 레벨의 어그멘테이션은 여기 보시다시피 몇 개의 드롭아웃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된 4개의 프리딕션 마스크를 기반으로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합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와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가지고 크로스 엔터프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원본 이미지가 실제 수행하고자 하는 인풋 이미지이므로 원본 이미지에서 프리딕션 마스크의 스코어가 일정 값 타우 이상이 되는 픽셀만 크로스 엔터피를 계산해서 로스를 계산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타우는 0.95를 사용했고요. 거의 확실한 픽셀만 로스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피처 레벨의 어그멘테이션 결과와 나머지 어그멘테이션 결과를 다 합쳐서 총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요. 슈퍼바이즈 로스와 슈퍼바이즈 로스와 언슈퍼바이즈 로스를 합산해서 최종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컨시스턴시 로스를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때 스파셜 파인 튜닝이 사용됩니다. PEFT 중 프롬프트 튜닝이나 로라 같은 방법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레이어만 학습을 진행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랭귀지에서 풍부한 세맨틱 인포메이션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퀄리티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세맨틱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부분을 프리즈하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퀄리티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다른 키 픽셀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부분이므로 다른 픽셀 간의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멀티 어텐션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고요. 채널 와이즈로 동작을 하는 MLP 부분을 프리즈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디코더 부분입니다. 디코더는 클립의 텍스트 엔코더를 사용하고요. 이때 텍스트 엔코더는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밀러리티 맵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n개의 모든 클래스에 대한 랭귀지 정보를 랭귀지 모델에 통과시켜 각 임베딩을 구하고요. 이미지를 통과시켜 구한 임베딩을 바탕으로 시밀러리티 맵을 구합니다. 이때 입력되는 photo of a dog라는 클립에서 사용하는 photo of a class라는 형태로 클래스 이름을 포팅하는 내용을 가져오므로 n개의 클래스에 대한 모든 이름을 사용해서 임베딩을 계산을 합니다. 시뮬레이티 맵 S를 계산하는 방식은 클립과 동일합니다. 입력된 모든 클래스 정보를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각 클래스 임베딩을 구하게 되고요. 입력된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시켜 이미지 임베딩을 계산하고 각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 간의 코사인 시뮬레이티를 계산해서 시뮬레이티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시뮬레이티 맵은 첫 번째 스파셜 리즈닝 모듈을 통과시켜서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강화시킵니다. 시뮬레이티 맵 S에다가 클래스별로 동일한 파라미터를 갖는 7 곱하기 7 컨버전을 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스트로스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수행합니다. 아트로스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은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딜레이트 컨버전을 계층적으로 취합한 것으로 인적 픽셀뿐만 아니라 다소 떨어져 있는 픽셀 정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맨틱 리즈닝을 수행합니다. 스파셜 리즈닝에서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인핸싱 했다면은 세맨틱 리즈닝에서는 세맨틱 인포메이션을 인핸싱 합니다. 랭귀지 모델에서 구한 텍스트 인베딩을 시뮬레이티브 웹을 통해 구한 인베딩과 컨캣해서 두 개의 트랜스포머 블럭에 통과시킵니다. 트랜스포머는 각 토큰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모듈이므로 텍스트 인베딩에서 클래스 인포메이션과 정보와 현재 시뮬레이티브 맵 기반 피처 인베딩 간의 관계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맨틱한 정보를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랭귀지 가이드 디코더를 통과시킬 때 방금까지 설명으로는 part of a class라는 텍스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인트로덕션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자들은 클래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랭귀지로서 더 제공해서 클래스 데피니션을 인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은 더 세분화해서 컨셉을 더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또 GPT를 이용해서 컨셉을 만들기도 했고,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이용해서 클래스 정보에 대한 데피니션을 구해서 이거를 인풋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전에 보셨던 이 부분로서 방금 이 설명들을 사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은 인풋 이미지 사이즈 그대로 특징을 추출을 하면은 연산량이 엄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해상도를 줄이고 고처한 벡터로 만든 뒤에 업샘플링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자들은 비전 모델의 인베딩을 일부 스키 커넥션을 연결해서 유넷과 같은 구조를 차용을 했습니다. 스키 커넥션의 정보는 인터폴레이션과 컴브를 사용해서 레졸루션을 맞춰줬고요. 오리지널 패스의 정보는 컴브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업샘플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 중에 세맨틱한 정보를 읽고 오버피팅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프리지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입력된 영상 중에 언라벨 이미지의 하나는 프리지드 이미지 인코더에 입력을 해서 프리딕션 마스크와 로스를 계산해 원래 클립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부 유지하는 방식으로 오버피팅을 피했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여기 이제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의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이 이전에 컨시스턴시 로스 부분에서 동일한 로스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방법을 조합한 방법이다 보니까 로스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 건지 의도한 건지는 논문에 내용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의도했다면 언급을 해주었을 것 같으니까 다소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먼저 소타와 결과를 비교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본 논문이 좋았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눈여겨보실 게 있다면은 데이터가 매우 적은 환경, VOC 같은 경우에는 115분의 1의 라벨링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했고 코코는 512분의 1 라벨링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부분을 보면은 다른 방법 대비 매우 높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습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다른 방법에 비해 적은 데이터로 충분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본 논문의 방법이라고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티스케이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시티스케이프는 물론 성능이 좋긴 한데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되게 임팩트 있는 결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요. 폴이나 트래픽 사인 같은 좀 스페시픽한 클래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클립에서 학습 시 보지 못한 유니크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립이 학습을 하지 못한 내용이므로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좀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글레이션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작은 환경에서는 각 모듈들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성능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50% 정도 되는 데이터셋쯤 되면은 이 밑에 부분, 랭귀지 부분에서는 별로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본 논문의 큰 줄기 중 하나인 랭귀지 인포메이션은 적은 라벨링 학습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많은 라벨링 데이터셋에서는 이미 충분한 세맨틱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PEFT 방법이랑도 파인 튜닝 방법을 비교를 했는데요.
다른 방법 대비 파라미터는 많지만은 다른 방법들과 다르게 풀 파인 튜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은 추정적으로 마스크 퀄리티와 세멘틱 인포메이션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래 기술의 결과에 대한 인투이션으로 이미지 베이스드 방법과 비전 랭귀지의 적절한 기술 조합으로 매우 좋은 성능을 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5가지 컨트리뷰션 중에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인 부분은 클립, 랭귀지 가이드 디코더 같은 경우는 댄스 클립, 전체적으로 컨시스턴시 트레이닝 같은 건 유니매치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다른 기술들을 좀 잘 조합해서 좋은 성능을 내었다는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리뷰를 하는 동안 좀 본 논문에서 높이 샀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린 로스가 중복되는 것처럼 방법들을 합치는 동안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디스커션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시티스케이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클릭과 같이 제너럴 도메인 이미지에서 학습된 것은 스페셜한 도메인에서 어떻게 가져올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 봤을 때 클릭과 같이 죄송합니다. MLP만 빼고 스파셜 파인 튜닝을 했던 것처럼 반대로 MLP만 스파셜 파인 튜닝을 해서 세메틱한 정보를 더 강화하고 본 논문의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리뷰를 듣는 분 중에서 아이디를 얻으셔서 좋은 결과를 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펀더멘탈 팀의 박민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모델이 비전이랑 자연어를 같이 입력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인퍼런스 상에서도 자연어 데이터가 입력도 같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게 클립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연어를 입력을 받긴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입력 이미지에 대한 어떤 랭귀지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모든 클래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페어된 이미지만 입력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입력된 이미지와 페어된 랭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랭귀지는 고정돼서 하나의 임베딩으로 매번 어떤 이미지가 들어와도 똑같은 랭귀지가 들어갑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이해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희 늦은 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